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혜연입니다. 자,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그리고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장년층. 이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제강 기능사입니다. 자격증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제강 분야입니다. 교수님, 먼저 이 제강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제강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강은 제자가 만들 제자고, 네. 강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모든 쇠붙이를 최종 아주 좋게 만드는 거의 강이거든요. 네. 선철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강을 만드는 과정이 제강이에요. 이 선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선철은 네. 제선이고, 아, 제선에서 나온 이 선철을 네. 더더욱 좋게 만들고 일상생활에 쓰게끔 좋게 성분을 조절하고 만드는 것이 제강이에요. 그러면 제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선철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네. 있습니다. 선철은 글자 그대로 제선서 나오는 선철인데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쓰고 남은 거 그리고 큰 회사에서 쓰고 남았던 이런 자가고철 네. 이런 것들을 재생해서 다시 용해시켜서 만든 것이 강이에요. 이게 네. 좋죠, 그거는. 아, 쓰고 남은 고철이 성분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재활용되는 철에 대해서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좀 전문적인 작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이 분야 자격은 두 개가 있습니다. 등급은 기능사하고 기능장하고. 네, 이 제강 분야에는 제강 기능사와 기능장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 수순이 기능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제강 기능사를 따고 네, 그 분야에 아니면 유사 분야에 근무를 7년 하면 네. 기능장 자격이 됩니다. 응시 자격이 돼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응시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제강 자격증을 따면 어디서 일을 할지 예. 궁금해하시거든요. 제강을 취득하면요. 네,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피라미드로 설명하면 네,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쭉 되어 있는데 제일 상단에는 이 넓이가 적잖아요. 네. 중간이잖아요. 네, 넓잖아요. 네. 제일 위에가 바로 제선 분야고 중간이 제강이고 네. 마지막 폭 넘는 것이 아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제선보다는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제선도 많은 거는 이제 해외 출신다고 그러는데 제강은요. 국내 이 특징은 회사는 검명 안 할게요. 많아요. 네. 인천도 있고 군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많은데 그래서 모든 강을 만드는 회사는 네. 이유 불문하고 제강 공장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을 선택하는데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연봉. 연봉이요? 네. 연봉은 어떻게 좀 높은 편인가요? 연봉이 3천이 이제 한 4천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네. 이 안에 제철소 세 군데는 뭐 7천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크기마다 연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낮은 편 아니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제강 분야의 자격증, 제강 기능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응시자분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강 기능사를 취득하고선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전국 최초로 철강 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은 충북 당진시에 위치한 합덕제철고등학교입니다.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4년 연속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며 철강 인력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제선 공정을 통해 나온 용선을 정제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용강을 만드는 제강 공정에 대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강 분야는 중공업 발달에 따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전로, 전기로, 연속주조 종목이 2012년부터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철강계의 기본 필요한 정보는 다 재료 부분에 있습니다. 그 재료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하시면 잘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철강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생소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인터넷에 단어를 검색하고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용어가 어떤 뜻인지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강 분야는 최신 설비 등 현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실제로 작업에 나가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보고 나가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긴 하죠. 제강 분야는 안정되고 숙련된 조업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제강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고 해당 분야로 우선 배치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에는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 발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꼭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강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만나보시죠. 1년에 3회의 전기기능사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전기기능사 3회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필기시험은 금속재료 일반, 금속제도, 제강법, 주요 항목 혼합형으로 출제되며 객관식 60문항 4지 태길형으로 60분 동안 치러집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실기시험은 제강 및 부속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모형이 설치된 산업 현장이나 교육기관에서 실기시험을 집행하며 30분 정도 직무를 테스트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제강 분야의 자격증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응시자의 경우 이 전년도 시험 난이도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난이도는 매년 좀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이 난이도는 네. 항상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나 똑같습니다. 난이도는. 아, 난이도 똑같이 변화에는 크게 변화가 없군요. 예, 변화 없습니다. 네. 상중하. 상중하로 상위 15%, 중위 40%, 하가 50%. 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만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군요. 그렇다면 자격증별 평균 응시자와 또 평균 합격률은 어떤지 궁금한데 네. 이 부분도 매년 좀 비슷한가요? 이게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7년 거를 통해 내봤는데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로 수준이 된다. 그래서 보통 필기 한 30-40% 정도, 실기 한 60% 정도 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응시했을 때 마지막 합격률은 네. 필기 합격자 곱하기 실기하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필기가 40%고 네. 실기가 60% 나왔다면 24%예요. 최종 합격자는 네. 곱하면. 한 10명 중에 한 2명 이상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도 예. 붙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그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필기시험의 금속 재료 일반,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재료 분야는 워낙 폭이 넓어. 폭이 넓어요. 네. 철이 있고 비철이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깊이 파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스키밍 좀 훑어보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나운서께서 네.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게 네. 깊게 하는 거는요. 네. 모든 학문을 깊게 한다는 거는 네. 석박사라든가 고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문야 지식하는 거고 네. 이거는 폭넓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강은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넓게 자주 봐라.
네, 아무래도 이 금속 재료 일반의 경우에는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좀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많이 읽고 많이 접하고 해서 좀 익숙하게 좀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금속 제도입니다. 금속 제도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금속 제도는 글자가 그래도 글자 그대로 도면을 만들고, 만약에 어떤 선반을 한다, 네, 연필을 만든다 하면 연필을 만들기 전에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설계 기본이 제도거든요. 네. 뭐 어떻게 삼각형, 삼각법 만드는 건데, 이 재료 분야에 있는 금속 제도는 깊이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실력 갖고 있는 요새 많은 캐드라든가 캐드의 일부, 또 캐드 캠 같은 거 네. 일부 보고, 또 하나는 모든 무슨 KS에 나와 있어요. 네. KS에 K 통칙이 오면 KS A는 기본 통칙이고 KS B는 기계고 KS D는 금속이다. 네. 그러면 KS A 나와 있는 저 제도에 대한 기본 통칙을 알으면 됩니다. 깊이 아니고. 네. 캐드도 기본. 그래서 그 분야에 한 12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전문 사람들은 캐드도 하고 제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기본적으로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제강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제강법은 왠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저 아나운서께서 고기를 깨닫고 그랬는데 진짜 네. 어려워요. 네, 제도하고 재료 일반이 24문제 아니에요. 네. 24문제면 60문제 중에 36개 나오잖아요. 네, 요 제강법은 프로세스가 전혀 다른 프로세스가 서너 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폭넓게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젤로도 해야 되고 네. 전기로 연수주조, 또 가스를 빼는 노예 정년, 조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방법은요. 네, 제강법에 대한 모든 책들이 많이 있어. 그 책을 많이 보는 방법이 없고, 이 모든 조업이라는 거는요, 실적으로 자기가 오퍼레이션하고 오퍼레이터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초지식 시작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초지식 같은 책도 많이 보고 서적이 많아요. 그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출 문제로 조금 유형을 파악하고 이런 이제 권장서를 보는 것은 또 어떤가요? 기출제요. 네, 근데 그거 말씀 드리기 전에 현재 모든 실기 빼고 네, 필기는 다 문제 공개해 버려요. 네, 기술사부터 기능자까지 다 공개하거든요. 한 10년, 20년 공개해 보세요. 다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운전면허처럼 계속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제 주무기관에서는 시중에 공개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출제를 못 좀 지양을 하는 방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현재 큰 틀에서 이공개라는 기술적인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변이에서 나오거나 새 출제 신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신기술로 계속 출제를 해요, 전문가들한테.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본 사람은 이 문제가 거의 안 나왔네 하는 이유가 바로 문제를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신기술로 출제하기 때문에 지금 워낙 신기술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시중 문제를 보면 참고는 되지만 네. 좀 그대로 안 나온다. 그러나 그 문제를 볼 때는 문제지의 이전도 두꺼워요. 그 네. 문제 볼 때 앞에 한 반절 이상 정도가 네. 요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어요. 그 요점을 내 걸로 만들어야 네. 자격 취득에 회사 가더라도 직무 능력이 되는 거지. 네. 그 요점 보지 않고 이것만 했다 보면요. 네. 이건 취직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답이 연필이에요. 근데 이 연필 어디 용도 쓰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변형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은 많이 있고 요점 정리를 많이 보고 창수적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이 많을 때는요, 기출 문제에 의존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너무 기출 문제에 의존하다 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기본서를 조금 정독하고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필기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기 시험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실기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2차 실기는 필답 형식으로 시험을 보되 약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구분이 되어 구체적으로요? 있죠? 네. 원래 옛날 방법은 이제 현재 한번 볼게요. 제가 기능사는 필기 합격한 사람이 보는 건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서술식 필답형으로 10문제가 나와요. 네. 그런데 응시자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볼 수 없잖아요. 네. 지역이 틀리잖아요. 시험 보는 기간이 많은데 그러면 오늘 보고 내일 보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일을 본다 하면 이 3일 동안에 문제를 틀린 문제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험장에 가서 즉 교육기관에 가서 이 교육기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교육관에 가서 동시에 만약에 오늘 본다 하면 오늘 오전에 보는 사람 똑같은 문제를 인력공단에서 7문제를 냅니다. 네. 동시에 똑같이 봐요. 네. 그래도 거둬 그를. 그래서 이제 감독위원이 벗고 세 문제는 네. 시험 감독이 음. 거기 그 시험 본 장소에서 직접 이 설비를 보면서 기능이 뭐냐, 역할이 뭐냐 그런 방법으로 오랄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7 플러스 3개 하면 10점씩 100점 만점, 네. 60이면 학점, 합격 그렇게 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기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제강 기능사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좀 짚어볼까 해요. 시험 준비는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시험 준비는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핵심적인 이전 요점을 네. 많이 보고 또 하나 필기는 그렇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강 공장이 많잖아요. 지금 네. 많거든요. 군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많은데 그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뭐 그냥 쭉 한 견학도 보고 네. 거기는 자주 오기를 원하니까 보고 또 하나 더 좋은 거는 시험 보는 장소, 교육기관 거기 가서 직접 한번 보고 네. 아 이게 이거구나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걸 거기 보는 방법 그 방법이 가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 이후에 문제집 보는 것도 괜찮다. 문제집도 요점 정리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강 기능사 시험 과목 및 또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우리 응시자분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요,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가 담긴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강 분야 자격 취득을 위해 따로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독학으로 풀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 학원이 따로 있을까요? 학원이 없습니다. 네, 제강 분야에도 학원이 없군요. 근데 사실 이런 큰 기계를 가져다 놓고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힘들어요. 네. 현재 지금 이제 학교가 5군데가 생기는데 이 학교가 아니고 학원이만 설립다. 그러면 네. 학원도 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데 보통 드는 돈이 매력 들어가거든요. 네. 학원을 못 만들죠. 그렇군요. 그러면 독학은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네, 하지만 실기시험 때문에 좀 그게 현장 좀, 방문이 꼭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CS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NCS 적용이 된 후에 시험에 변화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당연히 있죠. 네. NCS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오늘 이 하면서 네. 거의 대부분을 NCS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 생각돼요. 네. 그리고 시청자들이 볼 때는 NCS가 뭐냐 이게 국가헌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산업인장. 그래서 NCS.OR.KR 들어가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강을 내가 신보려고 한다면 네. NCS.OR.KR을 딱 들어가면 어떻게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제강 기능사라든가 자격증들이 네. 요 NCS 기반에 따라서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문제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할 것인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NC에 따라서 이 출제하는 출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전과 비교했을 때 네. 어떤 문제 유형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출제의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 부분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뀐 건가요? 출제에 대한 문제수는 똑같아요. 음, 똑같은데 현재 자격검증하는 제도가 네. 3개의 과정으로 나눠 있어요. 현재 지금 하는
이제 검증해서 보는 과정이 있고 일정한 곳에 과정을 이수하면 자기 나온 거 있고 네. 또 하나 산업 현장에서 내가 회사 취직을 해서 이 분야에 열심히 하게 되면 네. 정부에서 주는 그런 자격들이 있어요. 네. 방법이 있는데 이 현재 모든 자격들은 산업 현장 위주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자격을 보는 방법도 여기 내오면 필기와 유시 문제, 실기 있잖아요. 이것들도 산업 현장 위주가 70% 정도예요. 70% 기존에는 거의 그냥 이제 지식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그게 아니고 산업 현장 위주로 해야 자격이 되고 그래서 종전에 보면 특성고등학교나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네. 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막바로 적응을 못했거든요. 네. 현장에서 더 교육을 몇 년 해야 적응됐어요. 근데 지금은 막바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이 NCS예요. 아. 그래서 산업 현장 위주로 70%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게 것 나오고, 같아요. 문제도. 그러면 이제 네. 문제 유형도 네,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된 나오죠. 문제가 네. 나온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재강 분야는 특히 2차 실기 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2차 실기 시험은 관련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 필기 시험은 공개가 되지만 안 실기 되죠. 시험은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다 돼 있는 네. 대기업을 축소한 건 거기 가서 계속 배우는 방법. 네. 또 하나 자기의 지인들이 현업에 자신 취득하고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을 배우는 것. 네. 그 방법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기 시험은 현장에서 꼭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너무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이 실제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재강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재강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 발달에 따라 작업 환경도 변화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업 환경에 어떻게 변했나요? 작업 환경 하면 네. 저는 항상 그 답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게 자동화된 시대에 네. 자동화돼 있고 그다음 이 모든 디지털 되는 이 시대에서 옛날에는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전부가 자동화라든가 디지털 됐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에 가보면 전기로 어디 지역 가든지 보면 네. 기업이 이 설비가 크지만 거의 자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작업 환경이 많이 나아졌겠네요.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전로, 전기로, 조개, 연속 주조, 통합 이렇게 네 가지 주요 항목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 하지만 살 이제는 종목이. 네, 하나 종목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 자격증으로 하나로 부여가 나와요.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기업들이 네. 자격 취직자한테 선택폭을 넓게 주는 거예요. 제강 기능사 전기로 하면 거기 전기로 있는 곳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강 분야에서 연주하면 연속 주조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강 기능사 하면 여러 가지 선택폭이 없잖아. 아, 얘는 땄구나. 그러니까 저쪽 어디에 갈 수 있다. 폭이 네. 넓어져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것보다 네 가지를 다 알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취업의 폭이 넓어질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준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교수님, 이 취업에 대한 전망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저도 이 전공을 몇십 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좋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좋다는 그런 근거는요. 우리 산업 경제라든가 모든 산업 이 가정 제품 모든 것들이 다 강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강은 옛날 고대 때부터 철이 많은 나라는 북왕 나라예요. 영국, 독일 다 북왕 나라 아니에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은 다 있어요. 네. 지역마다 있습니다. 각 활동항상 다 있어요. 그럼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정 시간 끝나면 다 퇴직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나오는 거니까.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외국에 우리가 많이 보내잖아요. 네. 외국에. 음. 중국, 카자흐스탄, 저쪽 남미까지 네. 가니까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리고 특히 제강은 전기로는 전로는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기로는 다 있어요. 강을 만드는 데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취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강의사에 많이 간다. 제약공장에. 네. 응시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인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또 해외 취업도 많이 생각해 되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해외 취업도 좀 생각을 하셔서 어학 공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네. 2년, 2, 3년 전만 해도 네. 노동부에서 고용창출 평가를 냈는데 네. 이 철학 분야가 고용창출 2위 올라와 있어요. 음. 그만큼 모지를 많이 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 김한규 교수님과 함께 제강 분야의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인간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취업에 대해 막막함을 느낄 때 나에게 맞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요, 새로운 희망을 또 느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작의 단계에서는 힘들고 막막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요, 멋진 미래를 그리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또 다른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